이제 먹기만 하면 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성 피부는 JHP가 잘한다의 박진희입니다. 비둔 가려움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제조를 하시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95년도에 탈북해가지고 현재 주식회사 CK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옥화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너무나도 바쁘신 분이고 지금이 성수기라서 여러 번 사정을 하고 일정을 잡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대표님 고향은 어디세요? 해령이요. 회령. 네. 한북도 회령인가요? 그렇죠. 너무 가까운 데서 살았죠. 네, 회령하고 중국은 가깝지 않습니까? 뭐 해봤자 거리가 먼 쪽은 한 100m 정도? 네, 가까운 쪽은 50m?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양강도 시파 쪽으로 왔는데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또 겨울철에 와서 그냥 듬성듬성 왔어요. 배도 아니고 걸어서 왔어요. 그냥 듬성듬성 그냥 눈 밟고 왔죠. 어떻게 돼서 회령에서 대한민국까지 오시게 됐나요? 그때 당시는 고난행군이 시작이 됐잖아요. 고난행군이 94년도부터 시작했죠.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그렇죠. 시작됐네요. 최초 시작은 92년도예요. 92년도부터 최초 시작했고 저희 집안은 좀 잘 사는 쪽이었어요. 잘 사는 쪽이었고 그 집 먹는 거 입는 거에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 그다음에 평양은 뭐 자기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서 식량을 안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배급이 끊겼죠. 네. 그 이제 집에 거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그릇까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물단지라든가 김치단지라든가 이것까지 다 팔아먹고 바꿔 먹고 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가 좀 많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부모님은 우리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또 이제 장사로 이제 항해도 쪽으로 빠져나가셨고 저 혼자 있다가 제가 18일 동안 굶어봤어요. 그냥 겨울철이다 보니까 뭐 얼음을 주워 먹기도 하고 뭐 빨아 먹기도 하고 그냥 물로 이제 그냥 배를 그냥 녹여가다시피 버텼는데 사람이 10일 지나고 15일 지나고 18일 지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말라 죽는 것보다 어딘가에 가서 뭐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사실상 강을 건넜어요. 거기가 중국인지도 몰라요. 네, 처음에 중국인지도 모르고 그냥 길을 가다 보니까 불이 켜진 집을 갔고 그리고 그 가기 전에 군인들이 사실상 있긴 있는데 군인들이 있어도 경비가 삼엄하지는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 마침 있다 보니까 나 저기 건너가니까 뒤에서 잡지 마라. 그냥 웃음소리로 친하다 보니까 그래서 웃음소리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냥 눈 받고 간 거예요. 사실 그때는 뒤에 뭐 아는 사람 든든한 사람 있으니까 그게 대해 생각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눈 자국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게 위에서 내려온 간부가 아마 그 발자국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 비상이 걸렸어요. 나는 이미 중국 가가지고 이미 이밥에 고깃국을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이밥에 고깃국을 지금 배불리 먹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또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구정 명절이면 중국에서는 엄청 크게 세잖아요. 막 보름 동안 쉬지 않습니까? 보름 동안. 예. 완전히 그냥 배 터질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북한은 반대로 이제 집집마다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한 집불로 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게 너무 보기도 싫었고 슬프기도 하고 나는 왜 빨리 안 죽냐 이런 자괴감도 있었고 왜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나는 살아있잖아요. 그게 자괴감이잖아요. 근데 안 보니까 중국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안 보이니까 또 의외로 또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보름 동안 굶은 사람이 기름 음식을 먹는다?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저 상 한 상 차려주고 그 주인집에서 정말 돼지고기 뭐 심지어 뭐 명태탕까지 해가지고 차려줬는데 그 음식을 내가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다 토하는 거야.
문제점이 위에서 받아주질 않아. 너무 비어 있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역작용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인집에서 처음에 저를 또 우리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북한에서 머리가 길게 되면 어떤 게 있어요? 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집 안방에도 못 들어가요. 이가 있어서. 어디 사우나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 샴푸하고 린스를 주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날 보고 들어가래. 자기는 안 들어간대. 그냥 밖에서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난 들어가서 씻었어. 그리고 나와서 빗을 딱 빗는데 와, 이 청결해진 게 끝내주는 거예요. 샴푸 린스가. 그냥 이 머리 있잖아요. 그냥 머리 하나를 깨끗하게 그냥 다 균을 없애버리더라고. 그래서 주인집에서 자기가 이제 입던 옷을 뭐 갑자기 왔으니까 입던 옷을 저한테 이렇게 챙겨준 거예요. 와, 너무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인집에서 처음에는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밥을 좀 죽이 아닌 그 이제 밥하고 죽 요 사이 음식을 해가지고 저를 먹게 하더라고요. 그 새끼 먹고 나니까 위가 자리 잡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밥 먹었잖아. 잘 이제 탈나지 않게 해주셨네요. 그분이 사실상 그 고모예요. 친척분이세요? 응. 알고 간 거는 아니고 그냥 엄마가 중국 여자예요. 예, 6.25 때 이제 오빠를 보려고 이제 남한으로 이제 전쟁에 나온 오빠를 보고 싶어서 엄마가 엄마 손을 잡고 나왔다가 엄마 형제가 14형제예요. 중국이 이제 연길 쪽으로 쫙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엄마가 80년대 10년 동안을 중국을 장사를 다녔어요. 북한에서 풀어졌잖아요. 그때 당시. 친척집인 줄도 모르고 어쨌든 난 그냥 두고 갔는데 우연찮게 이제 벽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우리 엄마 사진 있지?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갔는데 친척인 거예요? 그렇죠. 어머 살라고 그랬네. 그래서 아니 저 우리 엄마인데 어떻게 여기 우리 엄마 사진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너 깜장 우리 엄마 이름이 그러니까 별명이죠. 깜장 눈인데 깜장 딸이냐?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맞아요. 엄마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집에 거 다 팔고 그때 중국에서 가져왔던 거 다 팔아먹고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따뜻하게 아마 더 잘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친척을 딱 찾아갔다? 참 살 운명인가 봐요. 제가 그래, 왜냐면 그 중국에서 막 신고해가지고 붙잡혀와서 여기서 뭐 몇 번씩 북송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 시기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요. 99년도부터. 제가 넘어간 시기는 95년도다 보니까 아직 그 시작 자체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러네. 아까 국경경비대한테 쫓아오지 말라고 말할 정도면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거를 심각하게 보지도 않고. 맞아요. 예. 여하튼 그래도 덜 눈물 나게 넘어오셔서 저는 그냥 얼떨결에 넘었고 얼떨결에 한국까지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중국으로 가셨잖아요. 가족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갔나요? 한 20년간은 북한에서 이제 죽어 나간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일단 집에 생활을 안 하면 죽은 사람을 명단이 올라가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을 됐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2001년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좀 가만히 살면 괜찮아요. 돈 많이 벌지 말고 적당하게 직장 생활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놈이 또 뭘 한다고 또뭐 시골에서 또 뭔가 벌쳐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밤낮 없이 정말 소목장 소를 항소 등에 앉아가지고 사냥 목장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소를 확장을 시켰고 돼지도 한 20-30마리씩 였고 혼자서 이제 막 잘 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술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막 신고당하고 감옥에 북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구속 한번 당한 거네요? 2번씩이나 했죠. 감옥 안에서 8명 여자가 있었어요. 쌀이나무 부대라는 게 그때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쌀이나무 부대가 뭐냐면 우리가 8명이서 우리를 지키는 책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붙잡아 우자에 앉혀놓고 옷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화장실에 물을 다 틀어가지고 감옥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하로 돼 있으니까 물을 절반 정도 채웠어요.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시위한 거예요. 8명에서 이제 짜고
그래서 그 남자분이 가지고 있던 그 담배를 가지고 8명한테 똑같이 우리가 담뱃불을 손에다 지졌어요.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북한 내보내면 우리는 죽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내보내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막 군인들이 태들이 맞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깨 동무 해가지고 쌀이 나무 한가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노래 있잖아요. 쌀이 나무 꺾기 쉽지만 그래서 그 노래를 그 안에서 하루 반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8명이서 그 지하에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8명이서 이제 내보내 달라고 네. 지하에다 시위를 물을 채우고 네, 예, 시위를 목숨을 걸고 내보내 달라고 쌀이나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죠. 그랬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이 북한은 더 심하게 맞지 않았어요? 아이, 중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네. 아직 넘어가기 전이니까. 아 중국 감옥에서 예. 그래서 그 중국 감옥이니까 가능한 거지. 북한이 같았으면 야 진짜 장난하냐고. 우리 쌀이나무 부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핫해졌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생각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 8명이 이제 차에 실어서 딱 절반 그 다리 절반까지 갔어요. 두만강 그 다리까지 갔는데 와 온성 그 한국에서는 아우지 탄광 하나만 생각을 하잖아요. 북한은 각 지역구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이 지역구마다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또 해령 사람인데 어떻게 돼서 온성 감옥으로 저거는 들어갔어요. 북한에 잡혀나가면 우리는 이제 가족 형제 사돈의 팔촌에 싹쓸어 죽게 되니까 그 현금 있던 걸로 그 안에 지키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지약을 사온 거예요. 쥐야? 네, 지약을 이제 왜? 한 사람 하나씩 8명 거를. 먹고 죽자? 우린 이제 두만강 그 딱 가운데 들어가면 인계 인수하잖아요. 네. 그럼 인계 인수하는 동시에 우리 집안은 멸절당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이 좀 2001년도면 상당히 그거에 대한 처벌도 강할 때. 어마어마하게 강했죠. 그 약 하나씩은 몸에다 다 챙긴 거예요. 여기서 죽자. 강 건너는 동시에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먹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8명 동시에 먹으려고 눈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자기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도착할 때까지는 그 완전 자기가 목소리 먼저 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다 같이 죽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없다 이래놓고 거기서 변조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지약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 두르라고. 다 이거 빼라고.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손에다 쥐고 있으니까 이제 먹기만 하면 돼. 와 근데 갑자기 그냥 팔을 딱 꿇어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손에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선 북한으로 넘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절망적이면 쥐약을 손에 주고. 마음은 똑같잖아요. 우리 어릴 적부터 또 교육을 받은 게 그러잖아요. 사돈의 팔촌의 고모 사촌까지 한 사람이 죄를 담고 간다.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가서. 딱 무슨 뭐 물고문도 받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혹시 옛날 발전기를 돌려서 물 안에 한번 손을 여본 적이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옛날 순서 때나 그런 일이 있었지. 지금 시기 어떤 시기인데 그런 게 왜 있냐? 근데 북한은 벽돌장을 이렇게 쌓아놓고 가운데 물을 여요. 그리고 죄인이 와가지고 남자 좀 탄탄한 사람이 와가지고 발전기 계속 손을 돌려. 그리고 이제 전기가 이제 세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자를 잡아대 부숴다가 야 너 남조선 결례도당하고 너 말을 해봤어 안 해봤어? 남조선 옷을 입어봤어 안 입어봤어? 거기서 입어봤어요. 예, 만나봤어요. 이러는 동시에 나는 끝나는 거야. 그냥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남조선 만났냐 안 만났냐? 이 결례도당하고 말을 섞었냐 안 섞었냐 이게 포인트예요. 중국 간 거보다는 그 남한하고의 이제 접촉이 더 큰 죄네요.
그렇지. 북한에서는 그게 중요시 다르죠. 완전히 그 무서운 죄로 다르잖아요. 그쵸. 북한에서는. 그거는 정치범, 중국은 경제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말을 안 하려고 해를 깨물려고 그 상상까지 내가 그때 당시 했댔어요. 예, 그 상상. 어떻습니까? 온몸이 짜릿거리나요? 아니 그냥 기절해버려요. 푹 튕겨나가요? 예, 그냥 물 안에 들어가는 동시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사람이. 그러면 또 물 같은 거 끼얹어서 깨우나요? 아니 그냥 이제 몇 번을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기절해버렸잖아요. 웃긴 게 있어요. 뇌는 살아있어 사람이. 기절을 했는데 소리가 들려. 길어. 예,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눈은 지금 안 떠졌고 정신을 차리려고 딱 보니 길로 들어오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야는 이제 몇 시간 못 갑니다. 갖다 그 버리세요. 소리가 들린 거네요. 내 길로 들은 거예요.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저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 시체 무덤에 그 원송에 가게 되면 그 옆에 이제 벽돌장으로 천정이 없는 이제 벽돌로 이제 딱 울타리 해놓은 데가 있어요. 네. 울타리 해놓고 시체가 한 절반 정도 쌓여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문 맞아 죽고 두드려 맞아 죽고 막 조그만 방 안에 막 너무 많은 사람을 집어넣다 보니까 깔려서 죽은 사람들도 힘이 약하니까 깔려 죽은 사람도 있고 내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입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뭔가 낯익은 목소리. 엄마하고 아빠 우리 사촌 오빠 친구가 거기서 또 책임자로 있었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딸이 이제 여기서 재가루가 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건조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요. 건조된 사람들 해관이나 이제 그냥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계아니라 집에서 가루를 내요. 분쇄를 해버려요. 그럼 그 분쇄를 해버린 거를 논밭에 아니면 밭에 뿌려요. 그거 보셨어요? 그럼요. 북한이라는 땅은 지옥이나 같아요. 그 죽은 사람들이 혼이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사가 안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막 울고 그때 느낀 거는 아빠가 예. 우리 남자들은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북한 남자들은 또 무뚝뚝하죠. 근데 아빠 등 옆에 가는데 이 느낌이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왔어야 돼. 죽었으면 내가 이걸 안 느꼈을 텐데 아빠의 그 엄마의 울음소리보다도 아빠의 그 아픈 그거를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미 죽었어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있구나.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큰 죄를 지는구나. 저를 어쨌든 집에 갔다가 안방에 눕혀놓고 산에다 가서 땅 다 파고 보니까 숨 쉬는 소리가 나니까 아직 못 죽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국수를 이제 푹 퍼져가지고 죽을 써서 입안에 자꾸 밀어 넣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보려고. 근데 그때 항소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소불을 아빠가 이제 가져다가 불에다 태워가지고 가려내서 내 입에다 여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약이었던 것 같아요. 황소의 뿔. 그거 먹고 기석같이 내가 눈을 뜬 거야. 이제 부엌이죠. 부엌에서는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를 막 위로해주고 이 집의 셋째 딸이 기대가 제일 컸는데 이렇게 돼서 어떡하나 막 이 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길이라 해가지고 꿈을 꾸려고 하는데 이제 구름다리를 쫙 끌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까만 대문이 있어요. 근데 삐걱 하고 딱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삭감못 쓴 사람이 2명 있었고 그 마지막 단계 딱 해서 난 문만 열면 돼. 근데 갑자기 누가 문 열고 나오더니 너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왔어? 어머. 그리고 발로 팍 밀어가지고 내가 떼글떼글 구부렸어. 예. 그리고 내가 숨을 쓴 거예요. 숨을 크게 쉬니까 죽나 보다. 네. 아래 부엌에 있던 사람들 죽나 보다 하고서 뛰어 들어왔는데 눈을 딱 뜬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살았어. 대표님은 장수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딱 그 시간에 알맞게 네. 데리고 왔으니까 사는 건데 그 대표님 등에 업고 올 때 그 아버님 심정이 어땠을까. 부모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졌죠 이미. 네, 저도 이제 9살 난 딸이 있는데 반대로 상상해 보면 이게 과연
부모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어떻게 이 자식을 등에 업고 온다는 게 말이 쉽지. 그건 말도 못해요. 이 가슴이 그냥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더 말했으면 뭐. 이 영화에서 보는 그런 지옥에 가는 꿈을 꾸시고 거기서 깨어나셨네요. 깨어났고. 그리고 그 북한에서는 또 치료가 안 되잖아요.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안전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이런 안전뱅이가 돼버렸어요. 몸이 너무 이제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또 다시 군인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강만 건너져라. 그러면 제가 죽을 거면 죽을 거고 살 놈이면 살 거다. 그리고 저를 군인들이 양파를 해가지고 저를 도망가 건너야 던져놔 버렸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벌벌 개가지고 또 뭐 이제 제일 가까운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 집에 우연찮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던 고모들은 잘 살다 보니까 도시로 이사 갔고 혼자 사는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와 그분이 또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조건을 걸었죠. 내가 이제 돈은 많으니까 어디 가면 돈이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나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북한엔 약이 없으니까 뭐 돈이 있어도 그 약을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를 이제 택시 불러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예. 내가 살던 대로. 예. 딱 갔는데 없어. 집도 땅도 소도 돼지도 다 한 마리도 없어. 닭도 없어. 다 어디 갔어요? 그냥 싹 깔끔하게 밀어놨더라고요. 누가? 정부에서? 마을 사람들이. 왜? 그 재산은 자기네끼리 마을 사람들끼리 다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 싹 밀어놔가지고 그냥 밭 고리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인간 세상이 와 어떻게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생기냐. 막 그때부터 막 이제 자신이 이제 살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왜 몸은 이게 안전뱅이가 돼버린 상태고 그때 내가 뛰어다녔으면 아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몸이 말 안 듣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없잖아. 치료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하나도 없고 몸은 안 움직이고. 근데 그때 또 기적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운행을 거래를 못 하잖아요. 운행을 거래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처럼 이제 화장실 뒤에다가 이제 김치 딴지를 파묻어요. 네, 깊이 네. 보이지 않게. 예. 그 안에다가 제가 돈이 모이는 대로 거기다 갖다 다 집어연 거예요. 화장실 뒤에 가서 땅을 뒤졌는데 예. 단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그 단지 안에 절반 있었어요. 중국 돈으로. 그래서 보따리 택시 하는 사장님 보고 그것도 낮에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생각한 건 내가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냥 소, 돼지, 뭐 짐승개들을 다 그냥 가져다가 자기네끼리 그냥 쓱득쓱득 해먹고 그냥 싹 밀어버렸을까 두 번 다시 너는 못 올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밤에 수고머니 택시 기사님 도움으로 이렇게 가서 돈보따리 들고 조용하게 빠져나왔죠. 그리고 길림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기차에 앉았는데 인복이 정말 많아요. 저는 가는 데마다 차에 이렇게 옆에 이제 지팡이 지고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 한의사였어요. 예, 그래서 길림에서 유명한 한의사였는데 나를 보더니 이제 막 이 말 저말 막 중국말 막 하는데 나는 중국말 할 줄 모르고 난 북한에서 잡혀갔다가 지금 왔으니까 이놈이 이 다리 지금 못 쓰고 있다. 근데 내 진맥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내가 한번 살려볼까요? 난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당신을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집으로 간 거예요. 한의사 집으로. 사모님이 오해할 정도로 정말 한의사님이 저를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셨어.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서 1년, 2년 걸리면서 몸이 이제 회복되고 침 맞고 영양제 맞고 주사 맞고 한의사 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고 걸어 다니게 되니까 사모님이 웃음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계속 붙어있어. 거의 붙어있다시피 했으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때 당시 이분한테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한의사 공부를 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나는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한의사님이 난 너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가서 해라. 여기 있으면 더 이상은 오해가 더 깊어지니까
가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연길로 다시 들어왔죠. 연길이 들어와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화기는 내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전화기 번호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북한에 잡혀 나갔을 때 전화번호를 집에 남겨놓고 왔어요. 근데 언니하고 동생이 그 전화기에 연락을 왔네? 대표님 그 가지고 있던 전화기로. 예. 나 어디 있으니까 거기 가도 되냐고. 예. 그래서 거기서 치료받고 딱 나오니까 또 형제를 만났네? 야, 참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형제를 만나고 언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났고 동생은 뭐 돈을 또 잘 버는 호텔에서 뭐 또 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먼저 이제 한국으로 가자. 예. 우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잠깐 사이에 또 어떻게 또 내가 잡혀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해령으로 이제 제가 잡혀갔다가 돈을 많이 매겨서 바로 도망쳐 왔죠. 예, 근데 감옥 생활에서는 좀 두드려 맞아가지고 장파열까지 됐댔어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돈으로 다 이제 정리를 하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그 정말 그 생각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가.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한하고 연계된 거 이런 거 빼고 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뇌물도 통했고 예, 좀 약간 유도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이제 두 번의 그 북송을 당하고 세 분이 같이 이제 한국에 오셨네요. 네. 그러면 남한이라는 건 언제 알았습니까? 중국에 나왔을 때 알았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제 북한 몇 번 잡혀 나갔다 오고 네. 그다음에 TV에서 나오잖아요. 도시에서 뭘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가게 되면 뭐 신분도 준다 하지 집도 준다 하지 뿅 가는 그런 제안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린 또 그러잖아요. 남한에 가게 되면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뽑아서 그저 천을 만든다고 예. 우린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근데 그분이 얘기를 자기가 한국 와서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 영상을 나한테 보여줬어요. 와 이런 데 한번 가보자. 천국이네. 그래서 동생이 첫 탓으로 여름에 출발했고 동생 먼저 갔고. 예.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에서 예. 전화가 온 거야. 언니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틀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빨리 와 이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여기 있으면 또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쵸. 내가 출발할게. 그리고 나는 11월 달에 또 출발을 한 거예요. 예. 몽골로 해가지고 시체를 밟아가면서 몽골행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막인데 근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별과 달을 보고 간다는데 나는 내몽골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이게가 길이 이렇게 가다 보면 러시아 철조망 우리가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러시아 철조망은 촘촘히 이렇게 그쵸. 돼 있잖아. 근데 몽골하고 중국 사이는 큼직큼직이 아니야. 뭐 5줄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 손을 이게 바닥을 파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올 수가 있는 그 단계가 돼요. 근데 러시아는 촘촘히 있기 때문에 바닥을 팔 수도 몽땅 다 콘크리트 쳐버렸어. 러시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몽골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중국 군인들은 오토바이 끄고 다니면서 이제 혹시 탈영자가 있나 어쩌나 이제 나쁜 죄인들 도망가나 예. 보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몽골 군인들은 말 타고. 뜨거덕 내가 아주 편안해. 신경도 안 써. 잡아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좀 고생을 했지만 뭐 대한민국 대사관까지 들어왔죠.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어땠습니까?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 딱 비행기에서 내리잖아요. 예.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 중국도 하나잖아요. 우리는 항상 숨어 다녔잖아요. 그치. 어두운 곳만 찾아다녔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밝은 데를 가볼 수가 없어.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동시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이 수도권을 봤는데 공항 자체부터 이 향 냄새가 그냥 코로 싹 들어오잖아. 그 느낌. 야 여기는 천국이다. 네. 지금 형제분들은 같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니하고 동생은 충남 세종에 있고 네. 뭐 너무 잘 살아서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각자 다 집을 샀어요. 대한민국 와서. 여자들이 다 산 거예요. 남자가 산 게 아니라 여자들이 악착같이 해서 여자들이 3명 다 집을 사서 잘했어요.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예.
여기 오면 잘 살아야죠 이제는. 동생도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세종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이제 뭐 그 기자는 다 잡고 있어요. 저는 대표님 이게 딱 들어왔는데 이제 화나잖아요. 응. 그리고 국정원에 있을 때 그 전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계속 가는 데마다 계속 끄고 다녀. 응.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때든 불을 켜면은 불이 온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게 신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전기를 너무 아껴 써야지. 맞아, 그죠? 맞아. 우리 다 그랬어요. 계속 끄고 다녀.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이 신분으로 살다 보니까 늘 피해는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딱 신분 조회로 끝나고 형제 확인이 되고 나서 하나만 딱 나오는데 우리한테 신분증을 내 이름을 찾아줬잖아요. 내가 82기예요. 그 신분증을 준다는 소리에 엄청 울었어요. 고마워서.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정말 보답을 해야 된다. 이분들이 읽어놓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보답을 안 하면 우리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 가졌어요. 동족이라고 받아주고 그죠? 예, 그 시민증을 주고.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처럼 그 정말 나처럼 중국에서 10년 동안 그 고생이랑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아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밝은 불빛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생활하면서 인상이 깊었던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런 쪽 게 아니면 나쁜 쪽. 뭐 어느 쪽이든 좋아요. 북한과 중국과 한국과 이 세 나라를 걸쳐봤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몽골까지 끼어 있잖아요. 그럼 네 개 나라를 지켜봤을 때 사람들이 인식도가 수준이 높아요. 그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이 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와, 왜 그렇게 마음이 넓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천사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지.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랬어. 보면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기도 당하고 웃으면서 사기 당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각 가정마다 정수기, 냉온수기, 네. 심지어 사무실에도 있죠. 네, 그 뒤에 보면 시꺼먼 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사람이 몸에 혈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라는 것이 별도가 있고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심장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품을 저희 회사에서 만든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러면 정수기 안에 들어가는 뒤쪽 파이프, 이제 네. 혈관과 같이 네. 예, 가장 핵심 부분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그렇죠. 거. 그 제조를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 규모는 어떻습니까? 좀 굴곡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제조는 다 그래요. 때로는 올라가기가 힘든데 내려가는 길은 아주 빠를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내려갔다가 또 우연찮게 누구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또 정말 직선적으로 상승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거의 18억에서 19억 정도 연매출. 이 정도로 했는데 저희 부품 같은 경우는 수출을 좀 많이 해요. 중동 시장이라든가 뭐 심지어 일본까지 네. 수출을 하는 부품이다 보니까 사실상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경제만 살아났으면 저희 사업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뭐 세계가 워낙에 좀 너무 안 좋게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하던 사업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다른 거를 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넘었어요. 그거는 이제 판넬이라고. 네, 우리가 정수기 제품을 보게 되면 테두리 모형이 있죠. 네, 그거를 만들어요. 대테들이 그 윤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단가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제 아마 올해 매출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아직 상상 못 하고 있어요. 기존 매출이 한 18억 정도 되시고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예, 그거는 가격이 세서 예, 매출이 좀 너무 좋다. 높을 것 같다. 그 지금 이 일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20년. 20년. 질릴 정도로. 그럼 제일 초기에는 이제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이 사업이 아니라 격리로 들어갔죠. 회사 격리로 들어갔다가 정말 매출정, 매입정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힘든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유일한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엑셀, 파워포인트, 심지어 캐드 정말 공부를 책을 사다가.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제품을 제 손에서 개발이 되잖아요. 도면이 나와야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데. 어려워도 뭐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참 내가 잘하고 나니까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다는 힘이 생겨. 예, 오너가 알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고 예,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누가 나가도 겁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커졌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지금의 사업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예, 지금 한 우물만 20년 파신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뭐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뭐 제가 모셨던 대표님한테도 막 쌍욕이라는 쌍욕도 많이 먹어봤고 그렇죠. 또 우리가 팩스 들어가면 광고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네. 팩스 들어가는 게 매일매일 뭐 광고가 거의 80%예요. 실제 발주서는 몇 장 안 돼. 맞아, 맞아. 근데 팩스가 들어가게 되면 차곡차곡해서 대표님 책상에 다 쌓아놔. 대표님은 일부 나갔다 일부러 딱 들어가게 되면 책상에 뭔 소리가 짜득해. 미술이! 이리 와! 야, 너 이게 뭐 같아 보여? 뭔데요? 저 팩스 갖다 얹어놓은 거밖에 없어요. 그또 거래명세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매출장, 매입장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또 차곡차곡 쌓아서 과장님한테 또 갖다 쳐 올려놔. 미술이 언제면 자리 잡을까? 저도 KBS 다닐 때요. 진짜 매일 혼나고, 예, 매일 밤 울고, 회사를 매일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선배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정말 그 온갖 갈등, 그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는 청소밖에 없었어. 제일 먼저 나와서 이제 관리자분들, 대표님들 나오기 전에 그 밀대 청소는 바짝바짝하게 닦아놔.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 봐. 야, 청소는 안 해도 돼. 니는 일만 잘 보면 돼. 너는 격리로서 이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는데 너는 과장 자리에는 거래명세표에 쌓아놓고 대표이사 자리에는 팩스 자료를 쌓아놓고 업무를 보라게 되면 이상한 소리나 해가지고 업체들에서 그 아줌마 그 조선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당장 바꿔주시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렇죠. 아, 우리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게 정말 말만 알아듣지, 예, 서로 다른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다 왔으니까 교육도 틀리고 정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고비 잘 넘기셨네요. 그때 제가 야간 학교를 또 했고 공부를. 그리고 나서 국제사이버대학에서 이제 북한 이탈주민을 받는 그 단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경영학을 먼저 시작했어요. 경영학을 4년제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놈이 숫자가 왜 그렇게 많아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근데 난 그때 당시는 그걸 내용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책 이만큼 싸다 놨는데 뭔 말인지를 매출장 매입장도 모르는 사람이 경영학을 어떻게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공부를 하는 게 코피 터지면서 정말 했어요. 예. 그리고 공장 사무실에서 엎드려서 하고 그 밑에 바닥에 그냥 뭐 이불도 아닌 그냥 옷을 쭉 깔아놓고 거기서 쪽잠 자기도 하고. 왜냐면 집에까지 갔다 오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오기 전에 청소를 싹 해놓고 또 앉아서 공부하고. 왜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킨텍스 제품 홍보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마이크도 막 오고 막 조금 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 찍어서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고급적으로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사투리가 나가고 있어. 그래서 내보내지 말라 그랬지.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엉변수를 또 바꾸기 위해서 정말 노력이라는 건 정말 죽자 살자 뛰어들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또 지금까지 못 올라옵니다. 예. 어느 날 봤더니 자고 깨놨더니 내가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 또 어느 날 자고 깨놨더니 위기가 와서 신용불량자 위기까지 갔더라고요. 사업하면 깔딱고개가 그렇게 많죠. 그래서 아파트 13층인데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세금도 못 맞고 이제 피해도 받고 5억 4천이란 부도도 맞았고 여기저기서 당장 돈 내놓으라고 깡패들이 막 사무실 쳐들어서 유리를 다 박살낸 상태고 숨고비가 아마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 소주를 잔뜩 사다 놓고 그래도 또 안주 있어야 되잖아요. 맹태 짝태를 갖다 놓고 수면제를 짜뜩 이제 한 2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동안. 안주는 북한 명태 짝대를 갖다 놨네요. 소주는 대한민국 참이슬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수면제를 짜뜩 갖다 놓고 나 이거 다 먹고 그리고 짝태까지 나는 배불리 먹고 갈 거야. 어쨌든 뭐든지 배불리 이제 저승을 갈 거야 해가지고 이제 술을 이빨 마시고 안주 다 배불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약도 지금 다 퍼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간들간들할 때요 머리가. 내가 이제 살짝 수면이 올 때예요. 그래서 문 열고 이제 저기서 뛰어내리자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휴대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휴대폰 소리가 울리더라고. 예. 취해 있는데 예. 술에 취해 있고 마취하게 취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휴대폰 쥐었는데 막 어쨌든 내가 막 주저리 했대요. 뭐 나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을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계좌번호까지 알려줬더라고. 어떻게. 그리고 내가 눈을 떴어. 그러니까 이튿날 아침 10시 11시 됐는데 어떻게 내가 저 뛰어내리지 않고 내가 여기 있지? 수면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멀쩡하지? 정말 이게 신이 도와준 건지 누군가가 도와준 건지 조상님이 도와준 건지 잘 모르겠어. 그 소주 5병 수면제 1통 다 마셨지. 짝태 다 먹었지. 근데 살았어 내가. 해프닝입니다. 예. 그 휴대폰을 이렇게 봤는데 돈이 1억 5천이 들어와 있네. 아니 이게 무슨 돈이 나한테 왜 들어와 있지? 그래서 이제 통화한 내역들 쭉 보니까 신호가 또 안 잡혀. 그러니까 이 신랑이 뉴질랜드 이제 배 타러 나갔으니까 이제 신호가 안 잡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안 잡히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됐죠. 에이씨 몰라. 일단 내가 눈을 떴으니까 세금은 먼저 막아야 되겠다.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먼저 세금 막고 외국 아들이 A4 용지 해가지고 사장님 월급 주시오 시위를 할 때였어요. 야, 저 너무 생각하기 싫지만은 그쵸. 북한에서부터 이 고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스토리가 도대체 내 인생에 도대체 뭘까?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를 왜 자꾸 죽을까 하면 살려놓을까? 더 단단해지라고 나를 이런 고비를 만들었을까? 그렇죠. 아니면 도대체 내가 세상에 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 이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 인생은 다 드라마 같아요. 그게 순탄한 사람이 없고 참 나라를 잘못 만나서 맞아. 이렇게 뭐 나라 없는 백성은 맞아. 상갓집 개보다도 못하다고. 그쵸. 상상도 남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겪고 뭐 감히 누가 자살 시도를 자기 살던 나라에 잡혀간다고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민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아. 없어요. 우리 없지. 북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비 넘기시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의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공항에서. 어느 공항? 인천공항. 그 북한에 처음에 들어올 때요? 아니죠. 저희는 먼저 이제 상해에서 들여와요. 예. 그러면 저는 상해로 출장 가는 중이고 예. 신랑은 뉴질랜드 비행기 타러 가는 중이고 공항에서 내가 여기서 회사 일 보고 공항으로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금 휴대폰 지금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어깨를 부딪힌 거예요, 서로 다. 정말 드라마예요. 예. 그리고 휴대폰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앞면이 다 박살나버렸어요. 근데 나는 빨리 이거 이제 막 방송으로 빨리 오라고 계속 나오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둘이 좀 싸웠어요. 예, 그래서 기분 나쁘게 좀 싸웠고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 해가지고 나는 어쨌든 뭐 이 말 저 말 하면서 어쨌든 내가 할 말은 다 했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중국 갔다가 상해 출장하고 2박 3일 하고 한국 와서 휴대폰 바꿨어요. 그 휴대폰은 기분 나쁘니까 안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페이스북으로 연락 온 거예요. 예. 그때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사실상 나도 비행기 뉴질랜드 이제 뭐 몇 군데에 걸쳐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시간 놓칠까봐 사실상 사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오고 가면서 이제 뭐 일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때는 그냥 이제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분이네. 자기는 이제 북한 사람들 많이 이제 존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많이 봐줬고 뉴질랜드에도 북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김일성 그걸로 해서 많이 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엄청 좋게 봤더라고. 그리고 내가 페이스북에 이제 회사 자료들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돈도 1억 5천 꽂아주고 내가 위기인데 아,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네요. 우리는 그냥 페이스북으로 그냥 오늘은 무슨 일 해봐갖고 무슨 어디로 갔다 왔고 이런 얘기만 할 때예요. 네, 전화 장거리 연애를 했고. 응. 연애도 아니죠. 그냥 대화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나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 1억 5천 여주고 그해 11월 달에 뭐 어차피 나도 한국 들어가야 되고 내 사업 다 접고 당신 곁에서 힘을 줘야 될 것 같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글쎄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거 아니냐. 대한민국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자살하려고 할 일은 없지 않겠냐. 막 그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울컥했지. 그래서 함께 삽시다. 들어오세요. 좋은 인연입니다. 예. 진짜 너무 울컥했어요. 그때 당시. 자, 대표님 이제 긴 얘기 해주셨고 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한영대 박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공이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 사회복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풍파도 겪었고 사연도 많았고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경력이라면 경력이고 경험이라면 경험이잖아요. 이것을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껴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깨우쳐가지고 대한민국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아직 그 소마국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도 오지 못해요. 왜? 거기서 아이가 커갖고 거기서 그냥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북한에서도 거지처럼 살았는데 사람 아닌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깨우치게끔 좀 나는 어쨌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북한에서 이제 2번의 강제 북송을 당하고 또 중국에서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고 뭐 파산에 그 역경을 다 이겨내서 지금의 매출 18억 회사 만드신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을 거고 또 대표님이 이 경험과 고충을 사회복지사라는 일을 배워서 사람들한테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려운 시간 내서 여기 방문해 주신 이옥화 대표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받은 만큼 또
또 많은 분들에게 고충을 겪지 않게 돌려주고 싶다는 그 말씀에 저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니TV의 박진이었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이효카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